어머님, 아버님,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을 단 사람이 판사 앞에서 저는 무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국모라 불리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짧지만 세상 무거운 한마디 속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 재판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 폭풍이 가장 먼저 덮치는 곳이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인 한 사람의 재판이 어떻게 우리 연금 통장을 위협하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연결고리를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쳐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뉴스 읽어주는 딸내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이 터지는 가운데 김건희 씨는 검은 사복 정장 차림으로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은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전에 당당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재판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을 묻자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무직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었던 이의 입에서 나온 이 대답에 법정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인데 재판이 왜 40분 만에 끝난 거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재판은 사실 본 경기가 아니라 일종의 시작선언과 같은 절차였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동네 어르신들이 중요한 안건을 놓고 회관에 모였을 때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하지 않으시지요? 우선 누가 참석했고 앞으로 회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자료는 뭘 볼 건지 규칙부터 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재판이 바로 그런 공판 준비기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긴 재판의 규칙과 일정을 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신원 확인과 변호인단의 간단한 의견을 듣는 정도로 짧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진짜 치열한 싸움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2차 공판 준비기 일을 거쳐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뉴스에서 연일 헌정사 최초라는 말을 강조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법정에 선 대통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대통령 본인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았죠. 이번처럼 대통령의 배우자가 피고인석에 선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이제 권력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의 심판대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대원칙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김건희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즉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입니다. 보통 국민들의 상식에 호소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오직 판사들의 법리적 판단만 받겠다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철저한 법적 논리로 이 재판을 풀어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알기 쉽게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동네 과일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기극과 아주 비슷합니다. 상인 몇몇이 자기들끼리 짜고 멀쩡한 사과를 서로 비싼 값에 사고 팔면서 이 사과는 곧 황금 사과가 된다고 허소문을 퍼뜨립니다. 이걸 본 순진한 동네 사람들이 진짠가 보다 하고 너도 나도 비싼 돈을 주고 그 사과를 사들이는 순간 작전을 짰던 상인들은 자기들 사과를 전부 팔아치우고는 자취를 감춥니다. 남은 것은 가격이 폭락한 사과와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날린 사람들의 눈물뿐이지요. 주가 조작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공천 개입은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아파트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이 뒤에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무조건 뽑아줘 하고 압력을 넣거나
다른 후보가 못 나오게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정한 선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지요. 건진법사 사건, 즉 비선 실세 의혹에서 비선이라는 건 공식적인 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라에는 대통령, 장관처럼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 뒤에서 권력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나라의 중요한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을 비선 실세라고 합니다. 마치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족이 아닌 외부 사람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매달 꼬박꼬박 받으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소중한 연금이 흔들린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생각보다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맞닿아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경제적 파장입니다. 앞서 주가 조작을 과일 가게 사과값에 비유해드렸지요. 만약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저기는 사기꾼들만 특실거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아무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나는 주식 같은 위험한 건 안 해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나 노후를 위해 가입한 연금 펀드도 결국은 기업에 투자되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은행 이자는 떨어지고 연금 수익률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직 영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은 우리 모두의 지갑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온 가족이 고통받고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도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잠시 어머님, 아버님들의 지혜를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만약 내 가족, 내 자식에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누구를 먼저 위로하고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까요? 정답 없는 문제겠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회적 혼란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이런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고 사회 전체가 둘로 쪼개져 서로 싸우는 불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믿지 못하고 돈을 빼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환율이 급등해서 물가가 오르는 등 우리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니어 세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첫째, 금융 생활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 주식이 대박이래 하는 식의 말에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안전한 은행 예금이나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 위주로 자산을 관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쪽 저쪽의 이야기만 듣고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일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면 앞으로 재판의 큰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어떤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싸울지 그 전략이 조금씩 드러나겠지요.
과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를 보면 수많은 증인들이 법정에 불려 나오고 수백,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서류들이 오고 가는 치열한 법정 다툼이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번 재판 역시 그에 못지않은 혹은 더 복잡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아마도 김건희 전 영부인이 주가 조작에 직접 돈을 대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반면에 변호인단은 투자는 했지만 주가 조작인 줄은 몰랐다. 오히려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논리로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진실의 추는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이제 막 긴 드라마의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뉴스의 핵심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김건희 전 영부인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선 대통령 부인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탑했습니다. 둘째, 그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한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길고 치열한 재판이 예상됩니다. 셋째, 이 사건은 단순히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가 조작과 같은 경제 범죄를 통해 우리 모두의 노후 자산과 나라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넷째,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며 차분하고 지혜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걸 보니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나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자주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건강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뉴스니까요. 혹시 오늘 뉴스처럼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사회 문제나 가족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보내주시는 이야기 하나하나 모두 정성껏 살펴보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소중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정보와 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의미는 분명히 더 커질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 읽어주는 딸내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